너무 비싼 물건을 사는 건가? 아무리 생일이어도 그렇지. 심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1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선물 한번 크게 하는 거지 뭐. 일단은 기분은 좋다.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지는 거야. 상한 역치? 끌어당김의 법칙. 이 책을 접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떠오른 책이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시크릿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이 책은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이요. 양자역학과 돈. 너무 어거지 아닌가?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한편으로 익숙하게, 한편으로 신박하게 접근했다. 말은 쉽지 결국 마인드를 바꾸라는 말 아닌가? 그리고 호요. 양자역학을 활용한 건 매우 신선하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누구나 돈과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니 왠지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저는 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째, 일단 신선합니다. 특히 양자역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요. 둘째, 대부분 공감됩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없어 보입니다. 셋째, 문제는 실천인데 해볼만 합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2편. 보다 더 구체적인 법칙들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막연했던 그 문 함께 열어보시죠. 법칙 5. 돈 그릇의 법칙. 돈 그릇을 넓히면 풍요의 에너지가 들어온다. 우리는 각자의 돈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그릇, 뭐 비슷합니다. 그릇 자체를 크게 넓혀야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돈 그릇을 넓히려면 돈의 역치를 높이라고요. 역치는 또 뭐야? 역치란 생물학과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뜻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감이라고 하죠. 아시겠지만 촉감 만족은 오감 만족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때 그 감각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죠. 술 주량 역시 천차만별이고요. 유독 뜨거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청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극의 세기, 역치는 사람마다 다른데 돈 그릇에서도 이 역치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하면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 일종의 깜냥이랄까요? 내가 얼마나 돈을 써봤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아껴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돈을 써봤는가, 상한 역치는 높이고 내가 얼마나 돈을 아껴봤는가,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한다고요.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므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최대 1,0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는 올라가고요. 상한 역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 그릇이 넓어져서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인데요. 돈을 절약하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하겠죠.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됩니다. 이건 돈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돈의 역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볼까요? 첫째, 돈을 쓸 때 긍정적인 감정 내보내기. 100원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의 포인트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쓸 때는 잘 다녀와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하자.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하자. 예를 들어 큰 마음 먹고 비싼 물건을 산다면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졌어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둘째, 돈을 쓰지 않을 때 기간 정하기. 최근 외식을 자주 했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덜 주문한다. 술자리 횟수를 줄인다. 담배 개수를 줄인다. 가능하면 끊는다. 자잘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인다. 등등등.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일 때는 이걸로 하한 역치가 낮아졌군이라고 이해해 보시죠.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선물을 산 가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 그릇을 넓히면 들어오는 돈의 양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법칙 6. 나의 자원을 정리해야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이미 8가지 자원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정보, 지식, 경험,
지혜, 능력, 인맥, 물건, 자산 아마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원을 서로 조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조합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골라 조합 놀이를 해보자. 조합 놀이는 교류 전기를 발명한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나 기억, 아이디어 등을 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작가는 자신의 예로 성공 철학, 코칭, 양자역학 이 세 가지 자원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양자역학 코칭을 만들어내는데요. 와우, 신박합니다. 여러분도 당장 가지고 있는 8가지 자원을 적어보시죠. 그리고 3가지 자원을 조합해서 투자적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법칙 7. 자기혁명의 법칙. 자기 성향에 맞는 방법을 알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우린 다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겠죠. 아무리 좋은 해법도 나에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능해서,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유형부터 알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행동형인지, 사고형인지, 감각형인지, 안정형인지. 이 부분은 꼭 책을 통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칙 8. 에너지의 법칙. 4가지 에너지를 순환시키면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과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4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주는 에너지, 받는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들을 순환시키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돈에 감사하고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고요. 돈의 그릇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과 운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부자보다 자산가라고 합니다. 부자, 자산가, 뭐가 다른 거지? 지갑이나 통장 안에 있는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돈은 에너지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가상의 자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자산가를 목표로 하라고요. 양자역학으로는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에너지이며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풍요가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통장의 잔액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자. 성공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행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고요.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